김치가 체중 감량을 돕는다고요? 그렇습니다. 탈모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심지어 암세포를 사멸시킨다고요? 그렇습니다. 김치를 섭취하면 피부 보습 효과까지 얻을 수 있나요? 네. 비타민과 미네랄의 훌륭한 공급원인가요? 당연합니다. 신경보호 효과까지 있다니 대체 이런 음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이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슈퍼푸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실제로 김치는 슈퍼푸드로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 틱톡과 유튜브의 트래픽을 분석해보면 미국 내에서 김치에 대한 검색 순위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김치 제조법을 검색하는 미국인들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갑작스럽게 김치에 대한 관심이 이처럼 폭증한 이유를 짐작하시겠습니까? 최근 미국에서는 김치의 효능에 관한 영상이 다수 게재되고 있으며 실제로 김치를 섭취한 후 피부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외국인들은 이제부터 김치를 먹어보겠다고 선언하며 6개월에서 1년 동안 김치를 섭취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진행 상황을 공유했는데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이에 대한 댓글 반응 역시 폭발적이어서 한국인들이 왜 이런 좋은 것을 혼자만 먹고 있었냐는 반응과 함께 김치 제조법까지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치의 인기는 밥 먹을 때는 무조건 김치가 필요하다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김치가 너무 좋아서 옷장을 열어도 김치가 있고 침대에서 김치와 함께 잠을 자며 술안주도 김치, 심지어 서랍 속에까지 김치가 놓여 있을 정도라니 그야말로 김치에 완전히 미쳐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과거에도 한국의 김치가 어느 정도 유행하기는 했으나 현재는 그 인기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는 이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좋고 저렇게 먹으면 위험하다는 식의 영상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매우 흔하게 발견됩니다. 이러한 영상은 절반만 믿고 절반은 흘려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김치가 건강에 좋다는 주장은 무조건 100% 진실입니다. 다만 한국에서 흔히 먹는 방식의 김치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몸에 좋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까 김치에 대해 언급했던 분은 매우 지적인 식물학자이시며 결코 허튼 소리를 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김치의 효능으로 포스트바이오틱도 언급하셨습니다. 우리 몸에는 프리바이오틱스, 피리비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피로바이오틱스,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모든 유산균이 필요한데 김치는 이 모든 것을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대개 유산균을 알약 형태로 섭취하는데 이 알약에는 섬유질이 부족하여 유산균이 몸에 들어와도 먹을 것이 없어 효능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치에는 섬유질까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채소이기 때문에 건강에 매우 이로운 것입니다. 또한 최근 미국에서 건강 관련하여 가장 크게 떠오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당뇨병인데 한국에서도 당뇨 환자가 많지만 미국은 그 심각성이 훨씬 더 큽니다. 이에 따라 슈가프리, 슈거프리, 키토제닉 식단, 케토제닉 다이어트과 같은 유행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탄수화물과 설탕을 극도로 제한하는 식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치에는 단맛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김치에서 단맛이 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는 한국에서 흔히 단맛이라고 표현하는 감칠맛, 유마미, 이 김치에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식물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김치에는 설탕이 전혀 없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식물학자분 역시
당뇨 환자도 김치를 섭취해도 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심지어 김치는 탄수화물마저 없는 완벽한 키토제닉 식단인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김치에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걸까요? 저는 김치를 직접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진짜 설탕을 넣지 않습니까? 신기하게도 단맛, 즉 감칠맛은 어떻게 나는 걸까요? 아무튼 미국에서도 이렇게 건강식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김치 외에 다른 음식들에 관해 흔히 무슨 음식은 피부를 좋게 만든다, 무슨 음식은 어디에 좋다라는 말들을 자주 접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건강 정보 중에는 과장되거나 허위 정보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에는 리코펜, 라이코펜에 이 이서토마토를 많이 먹으면 노화가 방지되고 주름이 안 생긴다고 하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노화가 진행되고 주름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토마토를 매일 몇 년간 먹는다고 해서 늙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이는 헛소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김치를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김치는 완벽한 유산균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김치는 슈퍼푸드, 슈퍼푸드라는 별명을 얻으며 완벽한 음식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주인들을 아시지요? 우주에 가게 되면 전신의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인간은 우주에서 살기 위해 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중력 상태에서는 건강이 매우 악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주인들이 섭취하는 음식은 극도로 중요한데 오직 가장 건강한 음식만이 우주로 반입될 수 있습니다. 음식 종류도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음식을 우주에 가져갈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그런데 가장 초창기에 우주 식량 목록에 포함된 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치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김치가 우주에서 위험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김치를 오래 보관하면 발효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는데 이 가스가 정밀하게 설계된 우주선 내부에서 조금이라도 문제를 일으키면 폭발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치는 반드시 섭취해야만 효율을 높이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어떻게든 김치를 가져갈 방법을 찾기 위해 엄청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다른 음식은 몰라도 김치만큼은 우주에서 꼭 먹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몇 년을 연구했고 결국 과학자들이 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아마도 한국 과학자들이 주도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우주에 김치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냈고 우주인들은 성공적으로 우주에서 김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미국인 우주 비행사는 김치 외에 고추장도 우주에 가져갔습니다. 한국 부모님 밑에서 자란 한국계 미국인들은 고추장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아니, 굳이 한국 부모님 밑에서 자라지 않아도 고추장은 그냥 미국인들 전체가 좋아합니다. 아무튼 이 사람도 고추장을 챙겨갔다고 하는데 제가 고추장 종류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볶음 고추장처럼 깊은 맛이 나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맛은 한국이 아니면 어떤 나라에서도 쉽게 느낄 수 없는 진정한 한국의 맛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김치를 우주에 가져갔으면 밥도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닌가? 김치는 밥이랑 먹는 것인데라고요.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뭔가 미리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김치를 어떻게 먹는지 아십니까? 밥이랑 안 먹고 그냥 퍼먹습니다. 마치 건강한 샐러드를 먹는 것처럼 말입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왜 김치를 저렇게 먹냐, 밥이랑 같이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치 이탈리아 사람들 앞에서 파스타를 칼로 잘라 먹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비슷한 느낌일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킹 받는, 매우 짜증나는 방식이 정말 많습니다. 미국인들은 김치랑 땅콩버터를 같이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 분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바로 밥 없이 김치만 퍼먹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시는 비밀이 미국 김치에 있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이 미국 김치는 한국 김치만큼 짜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한국만큼 짠 김치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을 많이 판매하는 H마트와 같은 곳에서는 김치가 한국 스타일로 제조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먹는 김치는 생각보다 짜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만큼 맵지도 않은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김치도 그렇게 매운 음식은 아닙니다. 한국의 불닭볶음면 같은 음식과 비교하면 한국 김치는 더 이상 매운 음식이 아니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김치가 그렇게 짜지 않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그냥 퍼먹습니다. 물론 짠 김치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사람들은 김치가 짜도 그냥 퍼먹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트륨, 소듐, 이 엄청나게 많은 짠 음식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음식이 맵고 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지만 한국 음식은 매운 편은 맞으나 짠 편은 아닙니다. 실제로 짠 음식은 더운 지방일수록 더 짜게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LA와 같은 더운 지방에 가면 정말 짠 음식이 많고 미국 남부 지방에는 너무 짜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미국 사람들에게 김치는 그렇게까지 짠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미국 사람들의 입맛에도 잘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다른 유산균 식품보다 김치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예전부터 신맛이 나면서 짠 음식을 메인 음식과 함께 곁들여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스테이크든 피자든 상관없이 음식이 있으면 무조건 신맛이 나는 무언가를 곁들여 먹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워크라우트, 나 피클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김치를 보십시오. 김치는 메인 요리가 아닙니다. 김치는 곁들여 먹는 반찬입니다. 사실상 피클과 다를 바 없는 곁들임 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최근 피클이 있던 자리에 김치를 대신 올려놓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피클은 유산균도 없고 단지 섬유질만 있는 음식인데 이것을 김치로 바꾸면 맛도 챙기고 건강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치는 원래 밥과 함께 먹는 음식이기는 하지만 김치가 슈퍼푸드로서 건강을 위한다면 밥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건강한 이유가 김치 때문이라고 하는데 동시에 한국 사람들이 당뇨에 걸리는 이유 역시 김치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김치 때문이 아니라 김치를 먹을 때마다 밥을 함께 먹기 때문입니다. 흰쌀밥은 온통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어 혈당이 많이 오릅니다. 게다가 김치를 먹을 때 밥을 함께 먹으면 김치가 맛있어서 밥을 많이 먹게 되지 않습니까? 이 흰쌀밥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흰쌀밥만 문제인 것이고 사실 현미밥을 김치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에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현미밥에 있는 섬유질이 김치에 있는 유산균과 상호작용하여 장내 세균총을 더욱 이롭게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치와 현미밥의 조합은 그야말로 슈퍼 퍼펙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몸에 좋기는 어렵지만 김치와 현미밥은 맛있으면서도 몸에 좋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먹어야 하는 경이로운 음식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맛이 없다. Healthy food tastes bad. 라는 말이 미국에 있는데 그 법칙을 깨부수는 것이 바로 김치입니다. 그러니 미국에서 이 정도로 관심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러브버그 러브박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저는 살면서 이 러브버그를 본 적이 없으며 예전에 서울에 갔을 때도 없었던 벌레입니다.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이 때문에 많이 불편을 겪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러브버그에 관한 영상이 지금 미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별 관심이 없던 사람들조차도 한국의 계양산 같은 곳에서 단체로 죽어있는 러브버그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벌레가 많이 생겼다는 소식인데 이것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전 세계인들이 집중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예전에 한국 강남에서 비가 엄청나게 내렸던 사건도 미국에서는 엄청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비가 내려 물에 잠기는 일은 미국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건이 미국에서 터져도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한국에서 터졌다고 미국에서 영상들이 더 뜨고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정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서울 한가운데에서 진행된 오징어 게임 퍼레이드도 정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친구도 제 주변에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반응에 대해 올려달라고 요청하신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아쉽게도 오징어 게임 이번 시즌 평가는 미국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간 미국 혐오, 안티 아메리칸 정서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원래 첫 번째 작품만 나오고 끝났어야 했는데 넷플릭스 관계자들이 한국인 감독을 완전히 압박하여 시즌 2와 3화를 만들도록 거의 협박을 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한국인 감독도 돈 때문에 만드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만든 것이 시즌 3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미국인들 대다수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 넷플릭스의 이미지가 정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넷플릭스를 향해 미친 것 같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3는 넷플릭스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나빠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무도 한국인 감독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넷플릭스에게 당해서 결국 영상을 만들었냐며 그를 동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징어 게임 시즌 1의 감독이 그 성공에 비해 넷플릭스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작품을 만들었는데 돈을 못 벌었다니 넷플릭스 이들은 정말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현재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드라마를 통틀어 가장 성공한 드라마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이번 시즌에도 엄청나게 쏠렸었지요. 오징어 게임의 평가는 좋지 않지만 반대로 함께 공개된 드라마 K-pop 헌터스의 반응은 정말 좋습니다. 이를 보고 한국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또 생길 정도입니다. 아무튼 오늘 김치 이야기로 시작해서 오징어 게임 이야기로 끝났는데 다소 두서없는 영상처럼 되어버렸네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LA도 정말 덥지만 한국의 여름은 정말 무더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부디 러브버그도 꼭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저는 워치에서 온 이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만의 독특한 김치 먹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김치를 드시고 겪었던 놀라운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반응과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